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성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형성과학 재밌지 않아요? 네. 좀 어렵습니까? 네. 그러나 어려우면서도 아주 재미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서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밌을 것입니다. 형성과학은 아주 독특한 학문입니다. 형성과학은 체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학문으로 과학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형성적 사건들에서 출발하기만 한다면, 그렇구나, 구체적인 형성적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표상적 형성 직관들에 조명될 수 있다. 좀 어려운 용어죠. 초월적인 표상적 형성 직관, 말 하나하나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초월적이라는 말은 보다 육신의 감각이라든가 정신의 지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표상적이라는 말은 상상적,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형성적인 직관은 반형성적인 게 아니라 형성적인 직관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보고 저게 나무구나, 한 번에 딱 보고 저게 바다구나, 이렇게 어떤 한 실체를 직접 한눈으로다가 딱 알아. 저건 사람이구나, 저건 코끼리구나, 저건 원숭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직관입니다. 형성적 사건 안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직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 사건들이 특별할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에브리데이 라이프입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게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한 일주일만 굶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잠자는 게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잠자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모두가 다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든가, 그렇죠, 기쁨, 그렇죠, 염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다림, 위기, 기다림, 그렇죠, 위기, 그렇죠, 좌절. 그것 좀 읽어 주실래요? 사정, 또 욕구, 이해, 사랑, 실패, 신실성, 신실성 같은. 자, 신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매일 체험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거 1년을 갖다 따져놓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1년 안에. 자, 형성과학은 오로지 구체적인 형성 체험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근접적인 학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하게 된다. 성찰을 하면서 근접적인 학문 이게 무슨 뜻이냐? 근접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에 근접해 간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학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고난, 기쁨, 염려, 기다려 이런 것들이 학문으로 다 정립된 용어입니까? 정립 아직 안 됐어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찰을 잘하게 되면은 근접적인 이제 학문으로다가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러한 성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 삶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 역동성의 한 육화로서 그렇구나. 이것을 성찰하면서 초월적 역동성의 한 육화로서 이게 저 용어가 어렵죠. 초월적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죠. 육신과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초월적인 영적인 것.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역동성이라는 것은 다이내믹 아니겠습니까? 다이내믹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육화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몸 안에 체득되는 걸 육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를 보면은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가 육신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적 역동성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교류할 적까지는 초월적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교류인데 영과의 교류가 또 이루어집니다. 영과의 교류가 다 이루어짐으로써 해가지고 이게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역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월적인 역동성이 내 정신, 내 육신 안에 체득된다, 육화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동성이 우리 한 형성의 장과 더불은 상호 형성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일깨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내가 있으면 이웃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A라는 상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다 더 넓은 차원의 B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자체가 나를 포함한 이 도표 자체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세계라고 하는데, 이 세상 세계를 형성과학에서는 형성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과 동물과 우리 인간과 만물이 형성해 나가는 형성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육신과 정신과 영의 역동적인 다이내믹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한편에 있어서 나의 상황과의 다이내믹, 그 다음에 이웃과의 다이내믹 이루어지게 되고, 중심에는 바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 미스테리 오브 포메이션, 하느님이 있어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역동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필링들은 초월적 역동성, 내 안에서의 초월적 역동성, 다이내믹을 통해서 내 안에 육화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형성의 장 전체하고의 상호 형성, 나와 이웃과 나와 상황과의 이런 상호 형성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육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들과 형성 전통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갔던 상황이 있고, 오늘 내가 또 안 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내가 만약에 여행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태리 여행한다 그러면 아마 비행기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비행기라는 다른 상황을 만날 것이고, 또 그 이튿날은
이태리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태리에 도착해서 이태리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태리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형성의 장과 내일 만나는 형성의 장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죠. 그래, 이렇게 변화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바로 뭐를 갖다 또 찾을 수 있게 되냐면 하나의 전통을 만나게 됩니다. 전통.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의 전통이 있고, 이태리에서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그런 전통들을 내가 만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비판적인 지성은, 근데 우리의 지성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지성은 무슨 능력을 가졌냐면은 비판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몸은 비판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은 비판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눈은 그냥 보기만 할 뿐이에요. 눈이 만약에 찡그렸다 그런다 그러면 지성에 이미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눈이 저걸 보기 싫어서 찡그리는 거지, 눈 자체가 찡그리는 건 없습니다. 눈 자체는 그냥 오로지 감각일 뿐이고, 그 다음에 지성적인 판단, 지성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지성은 우리에게 형성적 물음들을, 형성적 물음들을 제기합니다. 물론 반형성적 물음도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 형성과학에서는 반형성적인 것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항상 형성적으로 추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형성적으로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다르면 다를수록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성을 향해서 형성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의 물음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체험한 고난과 염려와 또 좌절과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형성적으로 다 바뀔 수 있겠는가, 형성적인 필링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바른 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 제기와 이에 대한 답의 추구 속에서 형성적 사고의 성향이 발전되어 나간다. 이렇게 지성적인 어떤 형성적 비판을 하고 형성적 물음을 하고 답을 구하는 가운데 뭐가 발전하냐면 형성적 사고가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신이 어떤 때는 좋은 쪽으로 사용되지만 어떤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죠. 지난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리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물리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썸머리 이게 페이퍼를 정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안 보고 테스트를 쳐야지 원래는 형성적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컨닝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싹 이렇게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컨닝하고 싶은 정신이 좀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형성적 사고가 아니에요. 반형성적 사고지.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형성적 사고를 계속 길러나가는데 인간의 특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성적 사건들과 이 사건들의 의미와 장애, 그리고 이것들을 촉진시키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성찰력을 깊혀준다. 뭐예요? 이거는 이 사건들의 이거는 이 사건들, 형성적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들의 의미와 장애들, 사건들의 의미, 그 다음에 옵스테클, 장애들은 뭐 있는가? 장애들, 그리고 이것들을 촉진시키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성찰력을 리프렉션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이 성찰력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생각하면서 실패로 생각하고 좌절로 생각하고 이래가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분열증도 걸리고 이런 증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초월적 역동성에 육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내가 나의 몸과 정신과 영과의 다이내믹을 잘 해보고, 대부분은 육신과 정신의 다이내믹만 하지 영적인 다이내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초월적 역동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까지 연결해서 다이내믹을 하고 그런 다음에야 이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성의 장에서 또다시 관계를 맺어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신적으로다가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갑자기 생긴 어떤 그 천재지변인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정확히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는지,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상대가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을 좀 인간적인 힘으로 좀 막을 수는 없는지, 이런 형성적인 물음을 하고 나서 답을 찾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게 됨으로써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형성적으로다가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는 이 사건 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과 이런 장애 조건들, 이런 것 같은 거를 내가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형성에 관한 성찰 행위는 점진적으로, 자, 이것이 이제 이 형성적 사고는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 항상 어떤 것도 원타임, 한 번에 퍼펙트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래주얼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교정되고, 그 다음에 정교화되고, 정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비유로다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37살 때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떠나서 피츠버그 두케인 대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수원 가톨릭 대학교 교수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바로 이 형성과학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때 바로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학들이 다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이기 때문에 저를 연결시켜준 교수를 만나서 기숙사 키만 하나 얻었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이다 보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도, 식당도 다 문 닫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런 캠퍼스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흑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마약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 조심하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얘기만 듣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식사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굶주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또 방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제가 유학 갈 적에 보따리를 딱 하나 갖고 갔는데, 외국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보따리 하나에 이게 옷이라든가 짐도 쌌지만, 제가 거기 가서 혹시 도움되지 않을까 했던 책을 갖다가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그게 무게가 오바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오바되면 오바된 만큼 돈을 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단 짐 붙이는 데 붙였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를 통해서 이제 피츠버그로 이제 이동해서 트랜스퍼해서 가긴 갔는데 공항에서 짐을 찾아보니까 밑이 다 찢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게가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넘는다 그래가지고 책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다 공항에서 분실된 상태 속에서 옷만 가지고 이제 방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볼 것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할 게 하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묵주 하나 이걸 갖다가 이제 묵주 하나 갖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캠퍼스만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캠퍼스 돌아다닐 힘도 없고 그런 뭣도 못 느끼겠고 아주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누구 좀 사람 좀 없나? 아무리 봐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큰 대학의 캠퍼스 안에 혼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나름대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두렵지만 이제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여태 하와이 한 번도 못 타고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영어 논 이후로다가 벌써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러 가니 이게 뭐 영어라고 뭐 그것도 또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좀 했어도 클래스에서 하는 그랜마 정도 한 거지 회화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컨버세이션에서는 하와이 한 번도 못 해갖고 굿모닝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상태로 가서 있으니까 사람 만나도 두렵고 사람을 안 만나도 두렵고 배는 고프고 학생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모든 게 다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군가? 나 그 당시만 해더라도 가톨릭 신부였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 교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영성 지도자고 대학에 근데 거기 가서 있으니까 이거 개미만도 못한 나의 존재임을 사실 개미도 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밥 다 얻어먹고 다 이러는 건데 이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개학 때가 돼서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 오기 시작하는데 동양 사람만 보이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못하니까 이제 손으로 툭 치고 이렇게 코리아 그러면은 no 그러면서 I'm a Chinese I'm a Japanese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필리피노 뭐 이렇게 다 딴소리 하는데 도대체가 뭐 통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딱 어느 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한국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이거 세상에 나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어도 아주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한 그 거리죠. 한 소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막 학교 등록도 하기 시작하고 등록했으면 뭐해? 교실이 어딘지를 모르는 걸. 그래서 교실은 또 어떻게 찾아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실 찾는 것도 이제 배우고 이래가면서 다녔는데 학교를 이제 등록이 다 끝나가지고 랭귀지 스쿨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랭귀지 스쿨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5클래스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잘하는 리딩
writing, hearing, speaking, comprehension. 5과목을 했는데 5과목을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읽는 거 하나 정도 빼놓고 나면 hearing, speaking, 뭐 writing, comprehension은 종합이니까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루에 매일 뭐를 갖다 내야 되냐면 다른 아이들은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뭐 100번을 하나씩 내요. 이게 이제 숙제인데 우리는 숙제를 홈워크라는 거밖에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홈워크 소리를 해도 들리지도 않지만 거기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어사이먼트를 이제 숙제라고 쓰고 있는데 어사이먼트가 머릿속에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쟤네들 뭐 갖다 내는 건지를 모르고 한 달을 지내요. 근데도 말을 할 수, 너 뭐 갖다 내니?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을 수밖에. 그래갖고 나이는 다 먹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번도 조른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이게 바라보기는 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내면에 이제 쌓였던 게 고난,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에 위기. 왜 위기냐? 공부 못해 가야죠. 랭귀 스쿨도 못하면 그리고 토플 테스트, 미시간 테스트 이거 뭐 다 통과돼야 돼. GRE 테스트 다 통과해야지 대학원 강의 듣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좌절, 이렇게 실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 내 안에 뭐 가톨릭 신부, 한국에서 뭐 이게 복적됐던 가톨릭 신부, 교수 더더군다나 영적 지도자 이런 거 같은 건 싸그리 없고 피어. 그리고 나는 스튜던트, 나는 공부하러 온 학생이다. 이거 다 때려치고 다른 건 다 소용없다. 신부고 교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나는 학생이다. 난 배우지 못하면 이제 이거 이제 공부도 못하고 여기서 쫓겨나는. I-20 학생 비자를 갖고 갔으니 공부 못하면 학기마다 못하면 그냥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보다 꽉 찼던 이 체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거는 여성들로 따져놓고 보면은 애를 임신하고 나서 애를 갖다가 낳기 전에 그 일정 기간 동안 배에서 막 진통 오고 막 그냥 죽을 것만 갖고 너도 죽고 나도 뱃속에 있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번 것밖에 없구나 막 이런 체험하는 거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그 며칠 전에도 건물이 갑자기 붕괴돼 가지고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다 뭉개졌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만 그 나무 때문에 간신히 살아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살아난 사람은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점검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유학 온 학생으로서의 이 피어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한 상태고 어느 부인도 애를 낳으면서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되지는 아직 이 정립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 이런 상태지만은 그 부인이 나름대로다가 임신 상태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이런 것을 잘 성화시키고 또 죽을 것 같았지만 영적인 이런 에너지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초월적 역동성의 육화를 해본 결과 많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결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애 낳을 적에 굉장히 힘들었고 이래가면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런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 오늘날에는 산부인과에서 애 낳을 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갖다가 그 글로다가 써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떠나는 사람들이 외국 처음 다 유학생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져가면서 이거를
그 정용 시기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걸 제 글을 보면서 본인도 유학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 잘하고 그러면서 유학 생활을 보다 더 이렇게 아주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성찰을 통해서 과학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런 형성적인 과학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체험했습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의 나의 체험을 형성적 체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 원리를 하나하나 잘 배워나가야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